충격량으로 가죠. 물체의 운동량과 충격량. 이 운동량과 충격량은 물리학 원과 통합과학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리학 원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과 운동의 법칙은 통합과학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나오는데 F나 MA 정도만 소개하고 끝나는데 관성이랑 그 운동량과 충격량은 통합과학에서도 거의 똑같이 나와. 물론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 수능 문제 그대로 갖다 냅니다. 그러면 또 어려워요. 그렇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파트는 아니나 역학이라는 게 맘먹고 어렵게 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고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당연히 운동의 기술, 운동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까먹었으면 당연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배울 공식은 운동량과 충격량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식 딱 두 개예요. 그 공식 두 개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 첫 번째 운동량입니다. 자, 운동량이라는 건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상태를 그 운동 상태의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법이 운동량입니다. 자, 일단은 영어로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근데 이제 M을 이미 질량으로 썼죠. 질량이 매스. 그래서 M을 이미 썼기 때문에 아무거나 겹치지 않은 거 하나 고르는 게 스몰 p예요. 벡터고. 자, 그 다음에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속도가 있다는 얘기고 운동하는 물체는 당연히 이게 존재하죠.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빛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다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그 질량을 가진 물체의 속도로 표현을 합니다. 방향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운동량,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 운동량은 뭐와 뭐,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단위는 뭘 쓰느냐? 단위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어떤 학생이 이제 수업을 듣고 있다가 졸고 있길래 선생님이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한 10kg의 돌을 20m per sec로 던집니다. 맞으면 어떻게 되죠? 죽겠죠. 죽으라고 던진 건 아니고 옆에 이제 떨어지면 아이 빵 하고 놀래겠죠. 자, 질문. 현재 이 10kg의 물체가 20m per sec로 날아가고 있다면 이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죠? 곱해주면 되죠. 얼마? 200kg 미터 per sec예요. 얼마나 쉬워? 자, 얘는 우리가 처음 배워서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뭔지 알면 되게 쉽습니다. 자, 운동량이라는 거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질량과 속도의 곱이고 어떤 물체가 현재 운동하고 있는 운동량을 확인하려면 질량과 속도를 곱하면 운동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단위는 질량의 단위와 속도의 단위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200kg 미터 퍼 세크로 표현합니다. 자, 정말 방향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의 기술이나 운동 방정식에서는 그래도 방향을 잘 찾아. 그러다가 여기 와서 또 방향 실수 엄청 합니다. 진짜. 자, 두 번째. 바로 가죠. 충격량. 자, 어떤 물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건 충격을 받았다는 건 사실 뭘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가 작용했다? 충격을 받았죠. 나도 그렇고 얘도 그렇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은 I라고 표현하고 impulse I를 쓰고 얘는 힘과 그 작용한 힘이 얼만큼 시간 동안 작용했는지 그냥 T라고 써도 돼요. 정확한 정의는 델타 T지만 그냥 T라고 써도 돼요. FT라고 써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 충격량은요. 충격량은 힘이죠. 어떤 힘일까요?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보통 그냥 편의상 충격력으로 표현합니다. R자임이라고 해도 되고 충격력 또는 R자임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단위는 뭘 쓸까? 힘의 단위 뉴턴과 시간의 단위 세크를 이용해서 뉴턴 세크를 사용합니다. 자, 이거 뭐라고 읽어? 뉴턴 세크. 단위가 뭐니? NS요. 진짜 못 배운 사람이. 야, 너 키 몇이니? 180cm이야. 그러지 않지?
너 살 빠졌니? 나 5kg 뺐어 이러지 않잖아, 그렇지? NS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뉴턴 세크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선생님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 걸어가고 있는데 앞사람 뒤통수가 너무 선생님 친구인 거야. 너무 반가운 거지. 바빠서 잘 못 봤는데 딱 봤는데 선생님 친구 뒤통수. 너무 반가워서 야 어디 가냐 하고서 이제 1000뉴턴으로 1초 동안 후려칩니다. 야 반갑다. 자, 이 뒤통수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죠? 힘과 시간의 곱 1000뉴턴 세크가 되겠죠. 때리고 보니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거는 사실 요 정도 되면 이제 사과 갖고 안 되죠. 도망가야지. 죄송해요를 크게 외치면서 도망가야죠. 결론은 아무나 때리면 안 된다. 자, 결론은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되게 쉽죠. 끝이야. 오늘 배운 거의 거의 90%가 끝났습니다. 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한다. 충격력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이 충격력과 충격량을 구분 못하면 큰일 나. 왜냐하면 시간이 항상 1초만큼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1초 작용했으면 력이나 힘이나 양이나 같겠지만 보통은 1초가 아닐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충격력과 충격량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운동량이랑 또 운동 에너지가 엄청 헷갈려요. 운동 에너지 생각하시니까 EK,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수학 선생님 좀 되신 분들은 되게 그냥 단순하게 미분하면 mv가 되지. 이렇게. 그게 왜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우리는 굳이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을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질량에다 속도를 2번 곱하면 에너지가 되고 질량에다 속도를 1번 곱하면 운동량이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얘는 벡터고 스칼라요. 크기만 있으면 돼, 에너지는. 근데 얘는 벡터예요.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정말 충격량이야말로 방향이 진짜 중요하다. 방향이 엄청 중요합니다. 가장 방향이 중요한 물리량을 꼽으라면 충격량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얘는 그래프도 등장합니다. 사실 물리는 여기저기 그래프 많이 나오죠. 그래프만 이해해도 사실 특히 속도 시간 그래프만 잘 그려도 기울기가 가속도고 면적이 변유이기 때문에 각 시간당 순간 속도까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힘 시간 그래프.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이 아래면의 총 면적, 그래프 아래 총 면적, x축과 만날 때까지 그래프 아래 전체 면적이 뭘 의미할까요? ft네.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우잖아, 그렇지? ft면 뭐죠? ft 충격량. 충격량의 크기입니다. 방향은 내가 판단해야 돼. 충격량의 크기. 방향은 내가 판단해.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둘을 이렇게 빨리 하고 끝내는 이유는 뭐냐? 더 중요한 걸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 운동량은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고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됐죠. 충격량은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인데 얘는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 둘이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죠. 미리 써드립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뭘 의미하냐? 운동량이 왜 변해? 충격을 받으니까. 충격을 받은 만큼 변한다고. 충격량. 운동량이 변하는 이유는 힘과 시간,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F는 MA로 기술해볼까? 자, F는 MA죠? 자, 양변의 시간을 곱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시간을 곱하고 여기를 시간을 곱하고 약분하면 F는 MA 되겠지? 맞죠? 같은 식인 거지? 잠깐, FT가 뭐였죠? FT가 뭐야? 방금 했네. 충격량이죠, 충격량. 자, 충격량이라고. 자, AT는 뭐죠? AT 아셔야죠.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 AT가 뭐죠?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 계속 누적된다니까. A는 T분의 V-V0죠. 이항하면 AT지? 안 T는 VV잖아, 그쵸? V-V0.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델타 V잖아.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럼 AT 대신 뭘 대입하면 돼? M하고 V-V죠. 오케이? 자, 지우겠습니다. 힘차게 전개 MV- MV 제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뺐네요. 그럼 뭐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뺐네. 저기 써있네. 운동량의 변화 델타 P라고. 델타 P. 잘 생각해봐. 운동량이 왜 변해? 보통 이 운동량이라는 관성 개념이에요. 관성. 보통 그리고 등속도 운동 위주로 물어봐. 가속도 운동하는 상황에서 운동량을 잘 묻지 않아요. 순간 운동량을 물을 수 있겠지만 보통 운동량은 90% 등속도 운동만 물어. 그럼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는 얘기는 뭐야? 관성이라는 얘기거든. 그 관성에 의해서 운동량이 존재한다. 그러면 일정하게 운동하고 있던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면 일정한 운동량을 갖고 있겠죠. 그 일정한 운동량을 갖고 있던 물체가 왜 운동량이 변하겠어? 힘을 받았으니까. 결국 힘과 시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 걸어가다가 스마트폰 보고 걸어가다가 멈췄어.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량을 갖고 있던 물체가 정지했습니다. 왜 정지했겠어? 벽으로부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되시나요?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운동 방향으로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어떻게 될까요? 힘으로 생각해보세요. 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내가 힘으로 밀었어. 운동 방향으로 충격을 줬다고. 그럼 어떻게 돼? 속도는 더 증가하고 결국은 나중 운동량도 증가하겠지, 그치? 내가 운동하다가 지금 충격을 어느 방향으로 받았죠? 내가 접촉하는 순간 사람이 벽을 밀면 벽은 사람을 일로 민다. 내가 운동하던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는단 말이지. 너 멈췄잖아. 멈췄어. 운동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감소한다. 감소하는 방향이 변하겠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 자, 단위 한번 생각해보죠. 단위. F는 MA죠. 그러면 사실 1N은 뭐야?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랑 같은 단위. 원래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중학교 때 일과 에너지 하면서도 가볍게 소개를 하긴 합니다. 왠지 안 가르쳐주지. 가르쳐줬을 때. 아직 F는 MA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 그래서 줄여서 그냥 뉴턴으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뉴턴 세크는 1뉴턴 세크라는 건 킬로그램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 세크를 곱해줘. 그러면 뉴턴의 얘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대응이 되고 세크의 세크니까 곱해주면 하나씩 지워주지. 그럼 뭐가 되죠? 1kg 미터 퍼 세크가 되잖아요. 같은 단위군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위라고요. 되십니까? 왜 같은 단위를 쓸까? 같은 의미의 물리량이니까. 왜 운동량이 변해? 충격을 받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래. 정말 중요해요. 수학과학에서 거의 손가락에 꼽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전체에서 거의 손가락에 꼽힐 만큼 어려운 단원이 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라는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응용을 해봅시다. 요거 먼저 볼까? 좀 어려운 거 먼저 보죠.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 줍니다. 기울기가 뭘까요? 자, 일정하게 운동량 증가하는 이 그래프. 기울기가 뭘 의미할까? 생각해봐. 힌트는 여기 요 안에 들어있어요. 힌트는 요 안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 봐봐. I는 FT고 FT는 델타 T죠. 이렇게 써볼게. I는 FT고 델타 P죠. 일로 이항하면 어떻게 돼? 시간분의 운동량이죠.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T분의 델타 P. 시간분의 운동량이잖아.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바로 충격력 R자임이 됩니다. 충격력이면 R자임.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맛있어요. F는 MA죠? F는 MA고 델타 T분의 델타 P 또는 델타 T분의 I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속도 그래프가 원래 가속도식이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n분의 f 됐잖아. 그렇지? 이건 정이고 실험의 결과물이겠지. 크로스. 얘 1로 보내고 1로 보내면 어떻게 돼? ft가 nv-nv 적잖아. 맞죠? 운동량이 변하는 게 뭐라고? 충격량. 왜? 운동량 왜 변해? 아, 충격을 받으니까 변하죠. 그럼 얼만큼 변하겠어? 당연히 충격을 받은 만큼 변하겠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자, 이제 대표 예제입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 자, 잘 봐. 질량이 2kg 물체를 10m/s로 던집니다. 자, 그랬더니 벽에 꽝 하고 충돌을 해요. 벽에 꽝 하고 충돌을 한 뒤 반대 방향으로 6m/s로 나옵니다. 자, 문제 1번. 자, 이 공이라고 할까? 공이 벽에게 받은 충격량은 얼마? 잠깐만.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라고 가르쳐 줬고 나에게 뭘? 힘도 안 주고 시간도 안 주고 충격량을 물어봤네. 뭘 물어본 거야? 뭘 물은 거죠? 운동량이 얼마큼 변했는지 구하라는 얘기야. 대신에 처음 운동량 얼마? 처음 운동량 20이죠? 나중 운동량 얼마? 10이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다니까. 틀렸어. 이거 정확하게 틀렸어. 왜 12가 아니야? 왜 12가 아니죠? 방향이 바뀌었잖아. 이 부호 하나가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주겠지. 근데 뭐라 그랬어? 부호 실수나에서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보기에 꼭 있다고. 그럼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못해요. 내가 맞게 푸는 듯이 답이 잘 풀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찾으면 천만다행인데 잘 못 찾아요. 자, 잘 봐. 지금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왼쪽은 마이너스로 잡아야죠. 이걸 잘 찾아야 돼. 되십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32 뉴턴 세크. 물론 답을 얘기할 땐 크기만 얘기하면 돼요. 어차피 이 충격은 벽에게 왼쪽으로 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10이면 답이 8이 큰일 나잖아. 그렇지? 답이 마이너스 8이 되버리죠. 두 번째. 그러면 벽이 공에게 받은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받은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 공이 벽에게 받은 충격량과 벽이 공에게 받은 충격량은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 진짜 냄새가 난다는 게 아니고 공이 벽에게 병이 공에게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네. 놀랄 일이야 지금. 작용과 반작용이죠. 얼마? 36m/s. 자, 봅시다. 이렇게 벽이 있고 공이 있습니다. 자, 공이 벽에게 작용하는 힘을 보면, 자,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F 공벽이라고 하죠. 공이 벽에게 힘을 작용하면 반작용으로 뭐가 발생해? F 벽공이 발생하지. 공벽 벽공,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작용과 반작용. 둘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접촉 시간 t는 동일하죠. 그럼 당연히 작용과 반작용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다가 힘의 크기가 같고 접촉 시간도 같으니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도 작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통합과학에서도 물어보고 물리학 원에서도 엄청 물어봐. 문제를 읽었는데 갑자기 주어 목적어가 바뀐 상태에서 뭘 물어보나? 작반이다 같다 이걸 알아야 돼. 바로 생각해야 돼. 바로. 되십니까? 그러면 문제를 하나 추가해 봅시다. 3번. 그럼 만약에 충돌하는 충돌 시간에서 출동이네요. 출동하고 싶다. 충돌 과정에서 충돌 시간이 0.1초래. 라면
공이 벽에게 받은 충격력, 벽에게 받은 알짜임 또는 충격력은 얼마일까? 알짜임 충격력입니다. 얼마죠? 이거는 I는 FT니까 F는 뭐죠? T분의 I를 이용하면 되지. 맞죠? 단순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0.1분의 32니까 얼마? 0.1분의 32 뉴턴 세컨드. 야, 단위 봐봐, 단위 봐봐. 깜짝이야. 자, 단위 봐. 세크 약분되지? 그럼 단위도 약분이 돼야 된다. 단위도 다 연산이 된다. 그럼 뭐만 남아? 단위는 뉴턴만 남고 수치는 320 뉴턴이 되겠죠. 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해. 얘들아,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아니, 잘 생각해. 운동량이 왜 변하지? 관성에 의해서 일정하게 운동하던 물체가 왜 운동량이 변하겠냐고. 충격을 받으니까 변하죠. 그럼 다시 운동 방향으로 충격을 받으면 나중 운동량이 증가하겠죠. 운동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으면 나중 운동량이 감소하거나 방향이 바뀌겠죠. 이해되십니까? 얘기 나온 김에 잠깐만 이거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좀 추가하죠. 그냥 하는 김에 합시다. 요건 지워도 되겠죠. F는 MA 다시 써줄게.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를 갖다가 Y축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그래프가 바뀔까요? M 질량입니다.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질량과 무게 아직도 구분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X축은 변화 없을 거고. 자, P가 뭐야? MV잖아, MV. 질량과 속도의 곱이잖아. 맞죠? 근데 그럼 얘가 MV라고. 그럼 MV를 M으로 나누면 뭐만 남아? V만 남지.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버려? 속도 시간 그래프가 되고 뭐가 돼? 각.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다? I는 FT고 델타 P다. 그러면 정리하면 F는 델타 T분의 P, 델타 T분의 I, F는 MA 이런 게 된다.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정리하기 전에 여기 쓰고 정리하죠. 그럼 잘 봐. 쟤를 이용하면 이제 잘 봐.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죠. 10을 쓰면 어떻게 돼? I는 델타 P고 FT는 MV-MV 제로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이용하면 나중 운동량이 어떻게 되지? 여기서 누가 나중 운동량이야? 얘가 나중 운동량이지. 나중 운동량. 그럼 이걸 나중 운동량에 대해 정리하면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돼? 나중 운동량에 대해 정리하면 나중 운동량 MV는 어떻게 돼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2항에서 앞에 둘게 MV0 플러스 FT고 충격량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이걸 다시 두 가지 상황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이 가해지면 어떻게 돼? 충격량이 가해진다. 그럼 어떻게 돼? 작용. 플러스 I로 쓰면 되죠. 운동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반대로 충격량이 작용하면 마이너스 I 되거든요. 마이너스 I. 이 방향 정말 잘 찾아야 돼. 이건 예를 들어줄게요. 왜 이게 찾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찾는 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일단 정리를 먼저 하시고 지우고 다시 설명할 거니까 정리하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책에다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책에 있을 거예요. 유도 과정 안 써도 되고 요것만 다시 뭐 쓰시든지 줄을 치시든지 하시고 요거랑 자 유도 과정 생략해도 돼. 결과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결과는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정리하시고 그럼 뭘 쓰면 되냐? 이 그래프와 예제와 이 마지막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십니다. Right now, 빨리. 쓰겸. 필기하시고 다 되신 분 암기하세요. 운동량 P는 MV다.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충격량 I는 FT다.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다. 근데 이걸
알고 봤더니 뭐다? 같은 개념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왜 운동량이 변해? 충격을 받으니까. 그럼 얼만큼 변하죠? 당연히 충격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하겠죠. 일반 에너지랑 비슷한 거예요. 일의 단위도 줄이고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죠. 곧 배웁니다. 운동량 수월 P는 mv 관성에 의해서 질량이 m인 물체가 V라는 등속도 운동을 할 경우 그 물체가 갖고 있는 물리량 운동량이라고 하고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 충격량 I는 충격량을 의미하는 문자고요. I는 Ft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물체가 얼만큼의 충격을 받았는지 표현을 하는 기술을 하는 물리량입니다. 중요한 건 이 운동량과 충격량이 비슷한 개념이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며 물리학에서 배우는 운동 역학 중에 방향이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 두 개예요. 방향. 정말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운동했는지 신경 안 쓰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아차 하면 실수로 틀려. 그리고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알지도 못한 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방향 신경 잘 쓰셔야 합니다. 자, 이번 예제를 한번 보죠. 다 되신 분 계속 암기하세요. 암기. 공부가 암기가 90이야. 암기가 90이 90이에요. 자, 일단은 예제를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리죠. 자, 잘 봐.
A가 마찰과 저항이 없는 곳에서 V0는 등속도 운동,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 B가 동일한 1차원 상에서 정지해 있습니다. 자, 근데 잠시 후 A와 B가 충돌을 해서 A의 속도가 어떻게 됐냐면 충돌 후 예를 들어서 2분의 V0라고 해볼까? 그러면 B도 이제 움직이겠죠, 그렇죠? B도 운동을 하겠지. 이때 B의 속도는 잘 모르겠어. VB라고 합시다. 자, 그럼 VB를 묻는다. 자, 보죠. 이때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A와 B의 충돌 과정에서 힘과 시간의 그래프. A와 B가 주고받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실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이렇게 곡선 그래프로 나와요. 선생님 뭐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해. 그래서 그냥 면적을 줍니다. 면적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으로 면적을 구할겠고. 왜? 운동량이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죠? 이 2분의 1 mv0가 뭐다? A와 B가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질문. A는 X축으로 가죠. 그럼 충돌하는 순간 B가 A를 어디로 밀어? 이게 중요해. 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땅 때리는 순간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면 B는 A를 왼쪽으로 밀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A는 힘을 어디로 받아? 운동 반대 방향 왼쪽으로 받는다고.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됐어? 줄었죠. 되십니까?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라고 볼게요. A는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mv0죠.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2분의 1 mv0잖아. 그러니까 받은 충격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mv0가 된다고요.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쵸? 면적이 그대로 2분의 1 mv0라고 적고 이렇게 나오겠지. 또 원래 이 속도 안 줘요. 안 주는데 내가 지금 쉬우라고 풀어준 거라고. 안 주고 지금 이거 구하라고 낸단 말이야. 이거 주고. 그럼 B는 뭐죠? B는 정지했었지. 자극파. 정지했던 물체는 충돌이 또는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어느 방향이 돼? 운동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운동 방향으로. 정지했던 애가 운동한다는 얘기는 이 충격량은 얘 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거라. 맞아?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 0이죠? 나중 운동량 얼마? 몰라. M하고 나중 속도를 VB라고 했으니까 VB라고 놓죠? 근데 얘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야? 운동 방향이니까 2분의 1 mv0가 된다. 되시나요? 자, 이 식을 정리하면 결국 M 지워지고 나중 속도 얼마가 돼? VB는 얼마가 돼? 2분의 1 V0, 2분의 V0가 됩니다. 2분의 1 또는 2분의 V0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이해하는 거. A는 어느 방향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운동 반대로 받았다. 이걸 잘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안 주고 속도를 구하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를 미지수로 두고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 mv로 써야 된다. 이 마이너스 써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뭔 일이 아니야. 당장 여러분 한 3, 4개월 뒤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볼 내용이야 이게 지금. 응?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 예들을 좀 몇 개 보죠. 여기 못 적은 사람 없죠? 자, 이것도 적으셔야 돼. 이따 적으시면 줄게. 자, 이 상황을 봅시다. 자, 크고 싱싱한 달걀이 있습니다. 자, 크고 싱싱한 달걀이 있어요. 이제 충격량이 일정한 대표적인 상황이 됩니다. 자, 크고 싱싱한 달걀이 있고요. 오르고 있죠. 자, 얘는 A, B.
둘 다 같은 질량의 달걀이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중력값도 줄겠지. 둘 다 무게가 mg죠, 그렇지? 자, 그래서 하나는 어디에 떨어뜨렸냐면 하나는 딱딱한 바닥에 떨어집니다. 딱딱. 딱딱. 오케이? 자, 하나는 어디에 떨어뜨렸냐? 푹신푹신한 바닥에. 자,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린 달걀과 푹신푹신한 바닥에 자유낙하 운동으로 떨어뜨린 두 달걀을 비교하는 실험인데, 자,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는 깨지더라 이거죠. 깨짐. 그리고 얘는 푹신푹신한 바닥에 안 깨짐. 왜 누군 깨지고 누군 안 깨는지 일단 확인해 보죠. 자, 봐. 처음 운동량 얼마죠? 자유낙하 운동량은 정제했다는 얘기잖아. 처음 속도 0입니다. 그럼 처음 운동량 0이지. 그럼 놓으면 나중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가 얼마가 돼? 둘 다. V는 루트 2GH가 되겠지? 그러면 처음 운동량 0, 나중 운동량 MV 있거나 M 루트 2GH. 둘이 뭐가 같아, 이거? 둘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잖아. 그럼 둘 다 뭘? 동일한 충격량을 받은 거라고. 그럼 봐. A랑 B랑 똑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왜 얘는 깨지고 안 깨지냐 이거지. 자, 이게 충돌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잘 봐. 충격량이 일정한 상황이죠. 얘 실제 충돌 과정을 힘 시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일단 A는 이런 식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F A 델타 T A 면적은 IA. 자, B는요 이런 식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FB 델타 TB. 그래서 총 면적은 IB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IA FA 델타 TA가 되고, 자, 얘는 IB 충격량, I는 충격량이라고요. FB B가 받은 충격력, 달걀 B가 받은 힘, 그리고 델타 T B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을 보면 둘이 같다고요. 근데 푹신한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충돌 시간이 길어지죠. 초고속 카메라로 찍었어. 해봐. 땅땅땅땅땅땅땅땅땅 팍 하고 깨지겠지. 땅땅땅땅땅땅땅땅 뿡. 충돌이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죠. 물론 뿡 소리는 안 나. 결론은 오랜 시간 동안 충돌을 했다는 얘기는 뭐야? 충돌 시간이 길어지니까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도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이 감소한다. 이시나요? 자, 체조 선수들이 달려가서 공중에서 몇 회전 한 다음에 착지할 때 어떻게 해? 무릎을 굽히죠. 왜 무릎을 굽혀? 충돌 시간을 늘려서 몸에 오는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거야. 결국은 물체의 모양을 바꾸는 건 힘이란 말이야. 힘. 그러니까 동일한 충격량을 받았다 하더라도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물체 모양을 바꾸는 게 힘이 되잖아. 힘이 감소하니까 얘는 안 깨지고 얘는 깨진단 말이야. 바닥에 넘어지는, 그냥 딱딱한 바닥에 넘어지는 게 아파? 푹신한 매트에 넘어지는 게 아파? 딱딱한 바닥이 아프지. 푹신한 매트는 당연히 나의 충돌 시간을 늘려준다. 늘려주니까 충격력을 줄여준다. 자, 야구 선수가 강속구를 던져. 그럼 포수가 받을 때 보통은 어떻게 받아? 손을 뻗은 다음에 받으면서 뒤로 빼요. 왜 뒤로 빼? 왜 빼? 부끄러워서 빼? 충돌 시간을 늘려서 손에 오는 충격력을 줄이기 위함.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달리는 추격전 이런 거 하면서 달리는 차에서 막 뛰어내려본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긴 하지만 그때 굴려요, 부르지? 왜 굴러? 왜 굴러?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유튜브에 보면 별거 다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잔디에 3층 정도 높이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뛰어. 이렇게 뛰어. 그 공중에 한 바퀴 돌아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떼굴떼굴 세 번 굴러서 일어나서 그냥 걸어갑니다. 엄청난 훈련을 한 거죠. 3층에서 뛰어도 하나도 안 다쳐. 왜? 가장 효율적으로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을 연습을 한 거야. 그러니 몸에 다칠 만큼 충격이 오지 않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높은 곳 뛴 사람 보통 이렇게 와락 주저앉거나 구른단 말이지. 이게 전부 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늘려주는 행위란 말이지.
선생님이 물풍선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해? 본능적으로 피하죠. 피하지 말고 받으러 가면 어떻게 받아? 이렇게 받지. 보통 이 조심히 받는 행위가 다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행위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에어백이라든가 뭐 범퍼, 뭐 쿠션 이런 것들이 왜 다이소 가면 모서리에 붙이라고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왜 여기 모서리가 있는데 모르가 빵 받으면 근데 피나면 진짜 아프죠. 막. 근데 그런 데다 이제 스펀지 같은 거 붙여놓는다. 스펀지가 뭐 하는 거야?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여주기 위한 도구란 말이지. 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요. 충격력이 일정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대포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대포가 있습니다. 대포가 있고 이 대포에 대포가 있고요. 누구나 집에 대포 하나씩 있죠? 아, 있어? 자, 포신이 짧은 대포와 포신이 긴 대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대포는 동일한 화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힘을 받고 동일한 질량의 대포화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포신이 짧은 대포와 긴 대포 누가 더 멀리 날아갈까요? 달라서 묻는 거예요. 당연히 긴 대포가 멀리 가죠. 왜? 포신의 길이는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 포신이 길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겠죠. 맞지? 봐. 다시 정리하면 충격량 I는 FT예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 MV-MV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이건 어차피 정해져 있어. 그러면 충돌 시간이 늘어날수록 충격량도 증가하고 나중 운동량도 증가한다. 당연히 운동량이 변화량 증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왜 이제 총 쏘는 게임 이런 거 해보면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권총으로 빵빵빵 쓰면 잘 안 죽어요. 저격총은 팡 쓰면 한 방에 잘 죽어. 왜? 게임이야, 게임. 자, 그 권총의 속도가 약 보통 한 400, 450m/s야. 소리의 속도보다 빨라요. 소리의 속도 340m/s입니다. 저격총은 보통 900에서 1000m/s 이상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봐봐, 저격총 굉장히 길잖아. 권총은 짧잖아. 그러니까 뭐 비슷한 화약을 넣은 총알을 똑같은 총알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연히 저격총이 총신이 길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충격량과 더 큰 나중 운동량을 만들어낸다. 자, 야구 선수도 홈런 칠 때 어떻게 치죠? 배트에 공이 맞아. 아싸, 놔? 아니야. 팔로우 스루라고 해서 맞았지만 내 힘을 끝까지 더 오랫동안 가해지려는 연습. 그러니까 보통 야구 선수의 배팅 연습하는 건 뭐야? 어차피 내 힘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내 힘을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작용하게 연습을 하는 거야. 골프 선수들도 한 번 치면 일단 많이 가 유리하니까 끝까지 밀어치지. 당구 선수, 테니스 선수, 탁구 선수 전부 다 동일하게 뭐 자기 힘을 충분한 시간 동안 주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요. 스윙 연습할 때. 되십니까? 이 부분 잘 하셔야 돼. 얘는 충격량이 일정한 거고요. 얘는 충격력이 일정한 거예요. 되시나요? 자,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돼. 왜? 책에 얼추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요걸 필기하시고 요 내용을 필기하시고 요건 책에 있는 거 줄치고 이해만 하시면 돼. 알았지? 라인 업 빨리. 자, 운동량 도전의 법칙까지 하고 일과 연습 갈 거예요. 적고 싶은 사람 찍어놨다 집에 가서 적으시고 일단 요거만 적으시면 돼요. 뒤로 하나씩 당연히 오늘 숙제입니다. 요거는 전체가 다 지금 나가는 건 일부만. 이것도 숙제예요. 두 번째 나가는 건 요번 주 숙제는 아니에요. 근데 진도를 나가긴 할 거라 개념 일부를 같이 할 거라 갖고 있어요.
틀리게 된 사람은 뭐라고? 암기. 운동량 스몰 p는 mv.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방향 중요하다. 충격량 INFT. 충격량은 I는 힘, 충격력 또는 R자임 곱하기 시간이다. 방향 훨씬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운동량이 왜 변한다고? 충격을 받으니까. 그리고 운동 방향으로 충격을 주면 나중 운동량 증가. 운동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으면 나중 운동량은 감소 또는 방향이 바뀌죠. 충돌의 종류도 세 가지입니다. 때리고 앞으로 같이 가거나, 때리고 멈추거나, 때리고 뒤로 가거나. 이것도 질량과 관계가 있어요. 이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스캠. 안 보이면 앞에 앉으면 돼요. 뭐가 안 보여?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 아, 그래? 민망하네. 자, 혹시 글씨 안 보이거나 못 알아보는 선생님 얘기해 줄게. 되게 신기하게 그 재수생반 가면 애들이 다 쭉에 몰려 있어. 근데 2학년들은 좀 골고루 분포해. 근데 예비고일은 약간 랜덤이긴 한데 보통 뒤로 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잖아. 콘서트나 그 영화표 예매할 때는 제일 잘 보이는 자리 앉으려고 목 쓴 거잖아, 그렇지? 연락 클릭하고 핸드폰 눌렀는데 됐다 막 이러잖아. 이상하게. 사실 앞에서 듣는 거랑 뒤에서 듣는 거랑 현장 가면 이해도가 분명히 다르거든. 앞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 비워놨으니까 돈 더 안 받을 테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알았지? 자, 그래서 다 정리됐지? 자, 이거 지울게. 자, 운동량 구조의 법칙으로 가자. 운동량 구조의 법칙까지 하고 쉴게요. 자, 보통 과학에서 무엇 보존의 법칙이다. 이게 뭘 의미하지? 보존의 법칙이 나오면 무조건 전과 후가 총량이 어때? 같죠? 대표적으로 라부아지의 질량 보존의 법칙. 화학 반응 전후에 총 질량의 합이. 물리 반응이든 화학 반응이든 질량 무조건 보존되죠. 물론 이게 이제 핵물리학으로 가면 또 그렇지도 않아. 아인슈타인 덕에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질량이 이제 E는 mc하고 에너지로 바뀌죠. 자, 어쨌든 무엇의 보존의 법칙이다 하면 항상 전후의 합이 일정하다는 걸 의미하죠. 자, 잘 봐!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 보존의 법칙. 정의는 써는 드릴게. 근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굳이 안 쓰셔도 이해하셔도 돼. 자, 물체가 충돌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보통 외력이라는 건 뭐 마찰, 저항, 뭐 다른 미는 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돌 과정에서 외력이 없다면 충돌 전 운동량, 이렇게 쓰죠. 시그마 T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 시그마 P 운동량의 총합이 같더라. 그냥 단순하게 쓰면 뭐야? 시그마 P 전과 시그마 P 후가 같다. 자, 이렇게 썼는데 못 알아들으면 뭘 모르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모르거나 둘 다 모르거나. 시그마 뭐라고? 합. 시그마는 그냥 줄여서 합. 시그마 뒤에 있는 모든 걸 문자든 숫자든 다 더하라고. 수학 시간에 배웁니다. P는 뭐야? P가 뭐랬죠? 운동량. 뭐의 약자랬어? 아무 의미 없댔지. 뉴턴이 고르다 그냥 겹치지 않는 문자 고른 거야. 되시나요? 왜? 이미 이게 모멘텀이야. 영어로 모멘텀인데 모멘텀 M 써야 되잖아. M을 이미 매스, MASS 질량으로 써버렸잖아. 그래서 그냥 고르지 않고 겹치지 않는 거 고른 거예요. 자,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 외력이 없다면, 공기저항, 마찰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총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 여기 관성의 개념, 관성. 관성의 전달이야.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여기에 질량이 m인 A가 마찰과 저항이 없는 곳에서 스몰 v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 왜 하죠? 제1법칙, 관성의 법칙 때문이죠. 자, 여기에는 B가 질량이 m인 스몰 m인 B가 정지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충돌 후 어떻게 됐죠? A가 정지해 버리다. 충돌 후 A는 정지했고 B는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을까? B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이렇게 V로 운동합니다. 봐봐, 얘가 갖고 있던 관성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이 얼마였죠? MV였지. 후의 운동량 얼마? 총 M 플러스 0이었죠. MV 플러스 0이었죠. 후 얼마야? 후는 0 더하기 MV지? 같잖아. 충돌 전후의 운동량 총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얘를 3개를 들 건데 여러분들은 2개만 쓰시면 됩니다. 안 써도 될까? 일단 2개는 쓰죠. 자, 첫 번째 예를 봅시다. 자, 어떤 스파이가 이제 미리 배를 정박시켜 놓고 배에서의 마찰 저항 무시할게요. 유체 저항과 마찰은 무시하겠습니다. 150kg인 배를 미리 정박시켜 놨어. 정지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스파이가 이제 엄청난 정보를 훔쳐서 스파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뛸 수 있죠. 10m/s로 질량이 50kg인 스파이가 10m/s로 달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잠시 후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지? 점프를 폴짝 뛰어서 이 배에 올라타서 한 덩어리가 돼서 일정한 속도 V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타고 가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둘이 한 덩어리가 되기 전 충돌 전 운동량이 얼마였죠? 처음 운동량 얼마? 저 스파이의 질량 곱하기 속도 500이지. 더하기 정지에 있었으니까 보트의 운동량은 0이었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자, 그러면 충돌 후 둘은 뭐가 됐어? 한 덩어리가 됐지. 그럼 총 질량이 얼마가 됐죠? 스파이의 질량에다가 배의 질량 200이 됐죠. 그리고 속도는 얼마가 됐어요? V가 됐다. 그럼 전과 후의 운동량이 총합 일정하게 보존되지.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럼 결국 얼마? 속도는 2분의 5, 2.5 m/s가 됩니다. 되십니까?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 충돌 전 후의 운동량의 총합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기 때문에. 자, 책에 있는 예제 한번 볼까? 자,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정지한 질량이 나지엠인 나무 토막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알을 쐈어. 질량이 20m인 총알을 나지 부위로 쐈어. 그랬더니 이 총알이 나무 토막에 박혀서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하죠. 총알이 나무 토막에 박혀서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하죠. 속도를 스몰 V라고 하죠. 그럼 얼마죠? 스몰 V는? 문자로도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처음 운동량 얼마? M 라지 V였지. 나중 운동량 얼마? M 플러스 M. 전체 스몰 V죠. 따라서 스몰 V는 얼마? M 플러스 M분의 M 라지 V가 되겠죠. 책에 있습니다. 그렇죠? 책에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겠지? 지울게. 자, 요 예제를 적으셔야 되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진짜 중요한 예제. 시험에 실험 설계 정말 많이 나와. 자, 역학용 수레를 준비합니다. A. 그리고 동일한 질량의 역학용 수레를 준비하고 바닥에 마찰 저항 무시할게요. B. 이 역학용 수레의 B에는 질량이 M인 무게추를 하나 더 실어요.
그래서 질량은 얘도 m, 스몰 m. 그 다음에 얘를 용수철로 압축시켜서 어떻게 고인목으로 받침대를 이용해서 잘 고정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잘 끼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시나요? 오케이? 여기가 설명 들어. 선생님 중요한 설명 한다고 할 때 꼭 그걸 보셔야 돼. 적는 게 중요하지 않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고인목을 받침대를 동시에 확 치워.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일로 튀어나가고 얘는 일로 튀어나가겠죠. 그렇죠? 자, 이때 얘가 스몰 EV로 튀어나갔습니다. 얼마나 나갈까요? 천재냐? 그래. V죠. 깜놀해. 복습만 잘하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럼 잘 봐. 잘했다 뜻이야. 왜 스몰 V인지 봅시다. 처음 운동량 얼마 있어? 둘 다 정지했었잖아. 그럼 전체 A와 B 무게축 전체 총 운동량의 합이 0이었죠. 처음 운동량 0이었어. 0이었다고. 근데 얘가 지금 왼쪽으로 얼마나 운동량, A가 얼마의 운동량으로 가고 있죠? EMV. 방향 체크할까? 마이너스 잡죠? 마이너스 EMV였다고.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B의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EMV가 되잖아. 근데 지금 B의 질량이 EM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돼? 스몰 B가 나와야죠. 되시나요? 그러면 얘가 같은 시간 동안 ES만큼 이동했습니다.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갈까요? S만큼 갈지. 왜요? 봐. 순간 속도가 2V라는 얘기는 뭐야? 평균 속도도 2V라는 얘기잖아. 가속도도 2A이고. 얘가 2V로 갔다는 얘기는 뭐야? 같은 시간 동안 2배의 거리를 가지. 얘는 같은 시간 동안 그러면 절반의 거리를 가야 될 거야. F는 ML을 생각할 수 있어. 봐. A는 N분의 F지. 용수철이 미는 힘은 작반으로 같잖아. 용수철이 A를 미는 힘과 용수철이 B를 미는 힘 작반으로 같다고. 이게 동일하다고. 동일하면 당연히 질량이 작은 애의 가속도가 2배고 질량이 큰 애의 가속도가 절반 아니야. 질량이 1대2면 가속도는 2대1이래. 그럼 당연히 같은 시간 동안 가속도가 2배니까 속도 변화량도 2배, 그럼 변이도 2배 가야죠. 되십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필기하고 쉬는 시간까지 11분 들이죠.